막 저축할 때는 은퇴에는 관심이 없고 임박해지면 그 전에 좀 많이 모아놓을 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은 조금 그래도 저희 때보다는 빨리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혹시 우리가 물을 옆에다 갖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저야 뭐 이제 제 일이니까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시기 힘드실 텐데 고맙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해주시기 전에 대답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예, 어떻게 그냥 제가 말씀 나왔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도 돼요? 괜찮아요? 시간이 될까요? 그러게요. 아니, 원고대로 가기는 하는데 네네네. 예, 그래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살짝 네네네네. 여쭤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연금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랐었잖아요. 그렇죠. 연금. 얼마 안 됐죠 이게. 글쎄요. 뭐 분위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피디님처럼 이제 아예 연금 부모님 연금 생활 하시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거고 자기 그 자란 확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연금에 대한 거. 근데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사실 딱 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네. 야, 나 저 주택연금 가입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냥 있는 거 다 쓰시고 가시면 되고 그냥 자식들한테 그거 뭐 걱정하지 말고 쓰시라고. 이 연금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쵸. 다 쓰고 가셔야죠. 물려줄 필요도 없고 물려준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더 내놓으라고 해야지. 자식들 자녀 있으시죠? 아, 그럼요. 네. 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 정도에서 아까 굉장히 크게 말씀하시던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네, 3분 클래식 아일랜드 미녀 데니 보이 들으셨습니다. 바리톤 브린터 펠과 로난 키팅의 노래였습니다. 자,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의 삶을 계획해보는 은퇴 설계 오늘부터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모으면 은퇴할 수 있나라고 합니다. 우리 은퇴 시 필요 자금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들 살펴보고 또 현명한 은퇴 준비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코치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김예희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은퇴를 하고 싶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근데 은퇴라는 게 옛날에는 정년이 딱 있으면 그때까지 일을 하고 나가는 것을 은퇴인데 최근에는 또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은퇴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은퇴를 단순하게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한 직장을 주로 다녔으니까 딱 퇴사하는 시점을 은퇴라고 봤다면 요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잡을 넘어가고 약간 소프트 랜딩처럼 네. 좀 그렇게 한 과정 자체를 이제 은퇴라고 표현하기도 해서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긴 하죠. 예. 은퇴라는 개념이. 그 은퇴에 대한 답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은퇴의 개념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직장에서 이제 뭐 50대 정도에 네네.
빠르게 고용 뭐 어. 정리해고 같은 걸로 이제 직장을 나오시면 예전에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요즘 그 정도 40, 50대에도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되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 예전만큼 또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못 구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금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면서 좀 수입이 반 이상으로 줄더라도 또 다른 일을 또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시고 그러다 이제 그 일마저도 못하게 되시는 때가 또 오겠죠. 또는 네. 뭐 부업을 하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예전에 은퇴금 한 시점에서 그냥 뭐 정년까지 있다가 65세 딱 은퇴 끝 이랬다면 지금은 조금 더 빨리 해서 약간 그 전체적인 과정 자체가 다 이제 은퇴 과정이 되는 그래서 은퇴라는 게 딱 시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더 기간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좀 돈이 얼마 정도가 있으면 은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죠. 사람들은 그때 말할 때는 목돈이 이만큼 얼만큼 있으면 나는 이제 딱 거기에서 말하는 은퇴는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의 은퇴인데요. 얼마 있으면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 답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제가 얼마나 더 공부하면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어요. 만약 고등학생 이렇게 물었다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그냥 바로 딱 답변하기보다는 좀 추가 질문을 해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지금 성적은 어느 정도 되니? 뭐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야 뭐 좀 대답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은퇴 질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은퇴 후 1년에 얼마 정도 지출을 하길 원하시는지,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 네. 그리고 국민연금 등 준비된 연금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대략 얼마가 필요한지를 제가 계산해 드릴 수가 있겠죠. 평소에 씀씀이가 다 사람마다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규모도 맞아요. 다르고 맞아요. 그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은퇴에 필요한 자금이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비는 은퇴 전에 본인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었는지 그게 결국엔 지출을 결정하니까요. 예. 그래서 은퇴 전 생활비 지출 규모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소비 습관이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갑자기 변하기는 어렵거든요. 보통은 은퇴 후 생활비를 은퇴 전보다 좀 작게 추정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퇴근이 필요 없고 또 뭐 경력 개발 그런 데 대한 지출이 추가적으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멈추면서 그렇게 줄어드는 지출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 간병비 등 건강 관련 지출이 또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또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행 비용, 레저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국민 건강보험인데요. 직장에 다니실 때는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나머지 반도 월급에서 떼고 나와버리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그게 내가 직접 다 부담해야 되는 지출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은퇴 후 생활비를 은퇴 전에 뭐 7, 80%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책정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나 준비된 것들을 봐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럼 예로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30대인데 네. 지금은 한 월 500만 원 정도를 써요. 근데 은퇴 이후에도 이 정도로 좀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정보가 좀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잠깐 제 신혼여행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98년도에 신혼여행으로 휴양 리조트에 한 4박 5일 다녀왔는데 네. 그 안에서 먹는 음식, 음료, 뭐 술, 레크레이션 다 무료로 제공되는 패키지 상품이었어요. 올 인클루시브. 네. 네. 그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먹고 자고 마시고 하니까 천국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저는 이제 마지막 날 너무 아쉬워서 하루를 연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당시 그 비용이 하루에 한 30만 원 꼴이었는데요. 그럼 우리 평생 여기서 살려면 얼마 모으면 될까 했을 때 나왔던 금액이 10억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자율이 10%였거든요. 예. 그래서 10억이면 1년에 1억씩 이자가 발생하고 이자만으로도 그 휴양지 같은 데서 네. 계속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했던 M사 다녀오셨군요. 그래서 그 꿈을 근데 이뤘을까요, 제가? 글쎄 어떻게 이루셨을 것 같은데. 예. 이뤘다면 저기 있지 않겠죠. 거기 리조트에서 지금 놀고 먹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부부의 은퇴자금 계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그때 하지 못했었는데 네네. 그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물가 상승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어. 첫 번째 물가 상승인데요. 20년 전 자장면 값하고 지금의 그 가격이 다르듯이 그 리조트 비용이 저희 신혼일 때와 지금 다를 겁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30대 김 과장님이 지금 생활비, 지금 물가 기준으로 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연으로 6천만 원인데 은퇴하는 시점에서는 그 동일한 화폐 구매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만큼 커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할 것이 바로 이자율. 어. 즉 내가 모아둔 돈이 얼마의 수익률로 증가하고 있을지에 대한 그 투자 수익률인데요. 당시 저희는 그냥 무위험, 그냥 예금만 넣어놓고 10%를 가정했었습니다만 그때 10%였던 은행 예금 이자율이 지금은 3, 4%대로 내려왔고 그나마 지금이 좀 상대적인 고금리 기간이라고 하는데도 4% 정도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 예금 같은 무위험 투자 수익률이 4%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계산이 틀렸던 거죠. 그 물가 상승 신경 써야 되고 또 수익률 이거 신경 써야 되고 그거 말고 또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기대 수명인데요. 그 돈을 가지고 얼마 동안 내가 써야 되는지 그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만약 이자만으로 내가 은퇴 후 생활을 꾸려나겠다 하면은 사실 기대 수명을 몰라도 되겠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가정이니까 예. 원금도 내가 꺼내 쓴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에 죽을지 그 기대 수명이라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듯이 우리의 기대 수명은 근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기대 수명으로 한 85세까지 내가 생활하는 돈을 마련해 놨고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또 86세, 87세가 돼서도 살아있으면 이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100세면 15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 수명 이상으로 살게 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예를 들면 종신형 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살 위험을 관리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앞서 제가 30대 500만 원 얘기해 드렸잖아요. 네. 지금 이런 정보가 다 주어졌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된다고 보세요? 네. 그럼 이제 은퇴 시점에 따라 필요한 은퇴 자금이 달라지니까 이분이 20년 후에 은퇴해서 35년간 사는 거를 가정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예. 그리고 뭐 나머지도 제가 좀 가정을 임의로 해보면 예를 들면 물가는 한 2%씩 상승하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500만 원에 해당하는 화폐 구매력을 가지려면 20년 후에는 약 74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이는 그래요? 연간 한 8,9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 됩니다. 그리고 김 과장님은 그때까지 모아둔 돈을 은퇴 시점에서 그냥 그 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매년 4%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4%로 모아둔 돈은 불어나고 거기서 내가 생활비로 이제 빼쓰는 돈 8,9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은 빼쓰는데 이 빼쓰는 돈은 또 매년 2%씩 물가상승만큼 또 많이 필요해지면서 동시에 모아둔 돈은 4%씩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면 20년 후 은퇴 시점에 은퇴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 약 22억 8천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 즉 정리하면 30대 과장이 20년 후에 23억 원이 준비된다면 그때 은퇴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20년 동안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빼고 23억을 어떻게 모아요? 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등 이분이 갖고 있는 연금 상황입니다. 지금 23억 원은 아무 연금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건데 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김 과장이 2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모아야 되는 돈이 1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뭐 주택이 있다면 또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여하튼 모아둔 돈은 그 정도가. 근데 저도 국민연금은 계산을 해봤는데 계속해서 늦게 받아야 되고 너 더 내라고 하고 막 계속 그래서 이게 30대가 20년 후에 국민연금 수령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계산을 하자면 국민연금을 못 받는 시기와 받는 시기를 또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제 만약에 국민연금 개시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 이럴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은퇴자금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화폐 가치를 할인하는 거에 대한 개념만 있다면 실제 계산은 뭐 엑셀의 함수도 있고 뭐 재무계산기
금액도 있어서 활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 금액을 계산하는 것보다 어떤 요소들이 나의 은퇴 자금을 결정하는지를 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다른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거든요. 은퇴 네. 시기를 늦추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퇴설계 오늘부터 자 김예희 회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명지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예, 이게 이제 시간이 늦어졌어요. 제가 잘못 문을 열었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제가 했었는데 깜빡 놓쳤어요, 제가. 연금하고 그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종 나와서 이런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아, 네, 언제든지 뭐 불러만 주시면 제가 고맙습니다. 달려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